안녕하세요. 영혼의 숨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우입니다. 7월 31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래간만에 엔터 섹터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3.19%, JIP가 5.06, SM이 7.85, YG 엔터가 5.98, YG 플러스가 4.9%. 대단히 오래간만에 이제 강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 섹터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엔터 섹터는 공동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요. 개별 종목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엔터 섹터 자체로 돈이 빠지기도 하고 돈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엔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의 주가가 7월달 들어서 19.81%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의 이제 사기적 자본시장법 거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되면서 압수수색 등 이 부분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악재를 만났죠. 물론 주식에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동반해서 이제 존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상 엔터 섹터에 투자를 할 때는 엔터 섹터 단체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YG 엔터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YG 엔터 캐시카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블랙핑크가 2025년도 완전체 계약을 통해서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4분의 1 정도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북미 투어까지 마무리가 됐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야 할 텐데 만일 블랙핑크가 추가적인 이제 완전체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YG 엔터로서는 이제 확실한 캐시카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죠. 각자 개별로는 이제 계약이 모두 해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G 엔터를 보면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글로벌로 히트를 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다음으로 5인조 보이그룹 빅뱅이 캐시카우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어서 블랙핑크가 이어받았는데요. 엔터 기업은 10개 그룹 그저 그런 아이돌 그룹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캐시카우 한 그룹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현재 가망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YG 엔터의 괴물 신인이라고 알려진 베이비몬스터죠. 유튜브 구독자 수도 1천만에 가까워지고 콘서트도 글로벌로 50만 정도를 이제 올해 동원할 예정인데 캐시카우가 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캐시카우가 되려면 도미나 스타디움급으로 콘서트 장소가 변경이 돼야 돼요. 한 해에 100만 정도는 글로벌 팬덤을 모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레나급으로는 1만에서 2만 사이를 아레나급으로 치는데 여기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연간으로 40회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50만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맥시멈으로 동원을 한다고 해도요. 이 정도 가지고서는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로서는 베이비몬스의 글로벌 성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이돌 그룹이 글로벌로 성장을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곡을 발매할 때 이때 성장을 해요. 캐시카우를 만들려고 그러면 엔터 기획사의 프로듀싱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넘사벽이 되려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곡을 인지할 수 있는 글로벌 히트곡이 한 곡 정도는 나와줘야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베이비몬스터 곡들 중에는 그런 곡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노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듣기 좋고 글로벌로
팬덤을 확보할 수 있는, 인기를 끌 수 있는 곡들이 다수 나왔죠. 거의 모든 곡이 일상적인 곡보다는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글로벌로 히트를 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나 로제의 아파트나 그런 곡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베이비몬스터가 YG한테 캐시카우로 등장할 수 있는지 올해 대략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올릴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적어도 2000억, 3000억 이렇게 한 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글로벌 넘사벽으로 자라나줘야 YG엔터가 평안하게 차세대 아이돌 그룹들을 키울 수가 있고요. 론칭을 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26년도에 동시 진행이 될 텐데요. 트레저는 데뷔한 지 이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아레나급입니다. 글로벌 넘사벽이 되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고요.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가능성은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보일 수 있는데 과연 베이비몬스터의 YG엔터 프로듀싱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 부분과 각 멤버들의 훌륭한 능력들이 결합이 돼서 글로벌 넘사벽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성장을 할지 이 부분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초반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듯이 엔터 섹터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엔터 섹터의 대장주, 물론 YG 플러스가 이제 음원과 음반을 취급하고 있는 하이브이기는 하죠. 하이브가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것은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 소식이 있었죠. 이때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어졌는데 이후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이러한 기대감, 방탄소년단이 올려줄 실적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32만 원을 넘었어요. 고공행진을 하다가 방시혁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해서 현재는 7월 2일 날 기록했던 32만 3천 원 이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 19.81%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엔터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고 YG 플러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줬다. 더군다나 이제 YG 플러스는 엔터 기업들 중에 변동성이 가장 큰 종목 아니겠어요? 변동성이 대단히 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YG 플러스 주가가 8,000원을 넘게 되면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공매도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등락률을 보면 3일을 빼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8,000원 이상 이 주가 흐름에서 보면은 4% 이상 변동을 한 날들이 전체적으로 16일 거래일 중에 몇 번이나 있었냐? 8번이 있었습니다. 50%의 확률로 플러스 마이너스 4% 이상의 변동률이 나왔어요. 변동이 대단히 크다는 거,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공매도 평균가 움직인 것을 보더라도 9,800원에서 8,100원, 7,900원, 다시 1,258원, 8,200원, 8,500원 급등을 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현재 615만 주를 기록하고 있는데 500만 주가 넘어가면 쇼키즈가 동반이 되고요. 개인들의 단타 세력들이 같이 뛰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커져요. 공매도로 짓눌리다 보면 다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공매도했던 세력들이 쇼키즈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주가가 높아지면 공매도 세력들이 활개를 치면서 다시 주가를 누르는
이런 작업들이 8,000원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가 오늘처럼 4%, 5% 이상 오르려면 세력들이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됩니다. 8,000원 이상에서는 개인들이 개입을 해가지고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눌리고 눌렸다가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5%, 10% 크게 올라가고요. 세력들이 손을 놓고 공매도가 활개치면 주가가 다시 5%, 10% 빠지는 이런 변동성이 대단히 큰 게임이 8,000원 이상에서는 지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8,000원 이상에서 트레이딩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것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동성의 주된 요인은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끈을 놓지 않고 세력들이 개입을 할 때, 세력들이 또 빠질 때,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공매도가 활개칠 때 이런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가가 8,000원이 있기 때문에 복리구조가 작동을 하지 않겠어요? 8,000원에서 5% 움직이면 8,400원. 마찬가지로 5% 떨어지면 8,000원대로 도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흐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10,000원 갔다가 10% 내리면 9,000원. 이런 식이에요. YG 플러스 일봉에서 일목균형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목균형표에 요 구름대가 있잖아요. 구름대는 60일 2평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름대는 지지와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구름대가 흘러가는 이 자리는 60일 2평선하고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주가는 20일 2평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만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올 5월 달에 주가가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호전현상이 생긴 우리가 10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호전현상이 생기면서 강하게 20일 이평선을 타고 주가가 올랐어요. 60일 이평선을 타고 오른 게 아니고 60일 이평가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구름대하고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집에 들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전환선이 기준선을 지금 현재 약간 앞서고 있죠. 호전현상이 이제 깨지면서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요. 현재 그러한 현상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 자체로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디선가는 구름대 다 주는 것이 좋겠죠. 이 부분에서 구름대를 이탈하지 말고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구름대를 이탈하면 하락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구름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주가는 무한정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조정을 받고 다시 N자형의 파동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1차적으로 강한 상승은 8,000원 이상에서 이 부분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8,000원대 행보 구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최소한도 이러한 과정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9,000원 이상에서는 일정 부분 주가가 과부하가 걸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현재 흐름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깔끔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구름대를 보더라도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 보시면은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앞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가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선행스팬 1은 전환선, 9일선과 기준선, 26일선, 이것의 중간값이에요. 이것을 26일 선행시켜서 미리 앞서서 그려놓은 거고요. 선행스팬 2, 이 부분은 과거 52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 이 부분의 중간값을 26일 선행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스팬 1이 훨씬 더 길이 짧게 변동을 하죠. 그러니까 짧은 이평선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구름대를 우리가 양운이라고 합니다. 주가는 구름대 위에 있는 것이 좋아요. 양운이 음운으로 전환을 하거나 주가가 구름대 밑으로 이탈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단지 현재 구름대 두께가 두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급락을 하면 구름대를 이탈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주가 흐름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이평선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YG 플러스 일봉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죠.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이제 웃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운은 이제 20일 이평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죠. 20일 이평선은 현재 8,813원입니다. 지난 20일 한 달 거래간 평균 거래 가격이 8,813원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주가보다는 3.08%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밑에 있습니다. 20일 이평선은 일단 이탈을 했어요. 오늘 재탈환을 했다가 다시 이탈을 했는데 현재로선 20일 이평선은 기울기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반대로 골든 크로스가 진행이 된 이후에 60일 이평선은 한 번도 만나질 않았어요. 60일 이평선은 7,507원입니다. 주가보다는 12.19% 밑에 있어요. 60일 이평선, 수급선보다는 주가가 위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은 이 60일 이평선에 회귀를 해야 되는 거죠. 60일 이평선이 지금 여기까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제 5,000원선, 이 부분은 떠났습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이제 5,500원과 6,000원 사이 이 주가들이 사라지면서 더 높은 8,500원대 주가가 반영이 되겠죠. 7,000원대 주가까지 모두 사라지게 하려고 그러면 27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7,000원도 모든 주가가 다 사라지고 8,000원 이상의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60일 이평선은 8,000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돼요. 전체적으로 화면을 확대하지 않고 YG 플러스 일봉을 보면 양운이죠. 골든 크로스가 진행이 된 후에 양운이 일어난 후에 잘 전개가 되고 있다. 그 얘기는 추세적으로 주가가 현재 흐름상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 생각은 이제 이렇게 60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이전의 기울기대로라면 늘어져야 좀 맞죠. 지금은 이제 20일 이평선의 기울기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전의 기울기대로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다시 고점을 높이고 조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주가의 정상적인 상승 추세 국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차트가 이뻐요. 그런데 6,000원부터 주가가 갑작스럽게 11,400원까지 90도 각도로 거의 올랐거든요. 그만큼 이제 구름대도 가파르게 따라갔는데
그만큼 상승 추세가 빨랐다는 뜻이죠. 구름대는 62평선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62평의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게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6,000원대부터 이게 가파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주가는 20일 이평선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구름대 닫고 지지를 받든가 구름대를 이탈하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8,000원 선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부분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가는데 훨씬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오르다가 8,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정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기에는 힘에 부칠 수도 있거든요. 뭔가 과열이 되면 식혀주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구름대 두께가 너무 얇아요. 그 얘기는 지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8,000원대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구름대가 너무 얇아서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뜻이고요. 이 부분을 이탈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다행히도 구름대에서 지지를 받고 구름대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건 60일 이평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 현재로서는 상승의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20일 이평선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20일 이평선이 지금 이탈하면서 이제 약간 구부러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구름대를 이탈해버려요. 네, 이렇게 20일 이평선이 꺾이면서 구름대를 이탈해서 주가가 구름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운이었던 구름이 음운으로 전환이 돼요. 파란색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짧은 선행스팬 완이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 주가가 그만큼 급락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워낙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구름대가 음운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8,000원 선, 주가가 8,000원 선까지는 밀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구름대를 이탈하지 말고 8,000원 선은 유지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YG 플러스의 최고봉이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다시 정상 도전을 하는 과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보름간 주가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616만 주 거래량 속에 4.65% 380원 오른 8,55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들을 하셨겠지만은 8,000원 이상에서는 항시 모멘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지난 16거래일 중에 절반인 8거래일이 플러스 마이너스 4% 이상 변동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지 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주가 급등도 세력이 개입해서 나오게 되고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짓누르기도 하고 개인들이 단타 매수로 뛰어들기도 하고 거래량이 폭증을 일으키고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이 이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한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